아니, 노인네가 뭘 안다고 난리야? 그냥 조용히 서 있기나 하시죠. 리조트 직원들은 늙고 힘없는 안전요원이라며 박재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세계적인 재벌이 그의 앞에서 경례를 붙이며 고개 숙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박재호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 해운대 백사장을 걷는 박재호의 발걸음은 언제나 경쾌했습니다. 7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군인 시절의 습관은 여전히 그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매일 아침 5시 그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 30분간 해변을 달렸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박재호는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떠올렸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겠지. 해운대 프라임 리조트의 수영장 안전요원. 그것이 현재 박재호의 직책이었습니다. 전직 해군 특수부대 UDT 교관이라는 화려한 경력은 이제 그저 오래된 사진첩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요즘 사람들에겐 그저 수영장 한 구석에 앉아 졸고 있는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리조트로 돌아오는 길, 박재호는 자신의 낡은 제복을 꺼내 입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그는 항상 먼저 와서 수영장을 점검했습니다. 물의 온도와 염소 수치를 확인하고 구명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폈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청소부 김 씨의 인사에 박재호는 미소로 답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존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이 출근하면 상황은 달라졌죠. 아, 또 저기 앉아 계시네. 저 연세의 안전요원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아? 리조트 로비에서 들려오는 젊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박재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귀는 아직 젊은 시절처럼 예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 앉아 수영장을 바라보았어요. 몇십 년 전 그는 적진에 홀로 침투해 인지를 구출해내는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무시쯤이야 견딜 수 있었죠. 정오가 되자 수영장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햇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공간. 박재호는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예리한 눈으로 살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도 쉬지 않고 수영장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10년 전 이 리조트에 처음 취직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의 군인다운 면모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관리자들이 들어오고 박재호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죠. 특히 4년 전부터 총지배인으로 부임한 이도현은 박재호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42살의 이도현은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명 체인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박재호는 현대적인 리조트 이미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요소로 보였죠. 박 선생님, 오늘부터는 VIP 수영장은 젊은 안전요원들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일반 수영장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도현의 통보에 박재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젊었을 때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자신이 이제는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천천히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괜찮아. 내게 주어진 임무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군인의 도리지. 박재호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벽에 걸린 옛 훈장들을 바라볼 때면 세상이 자신을 잊어가는 것 같은 쓸쓸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래도 박재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세상이 그를 잊어도 그는 자신의 의무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리조트에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손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어요. 박재호는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 특별한 손님의 방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리조트가 특별한 손님 맞이로 분주해진 지 이틀째, 박재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수영장 심층 점검을 위해서였죠. 새벽녘 고요한 수영장에서 물의 밀도와 순도를 확인하는 일은 그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어요. 화학약품의 농도를 재며 박재호는 문득 과거 UDT 시절 수중 폭파물을 다루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밀리그램 하나 차이로 생사가 갈렸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리조트 안내실 방향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도현 총지배인과 몇몇 중역들이 서둘러 걸어오고 있었죠. 자, 오늘 오후에 조나단 스콧 회장님이 도착하십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특히 수영장 구역은 더 철저히 관리하세요. 이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박재호에게 향했을 때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은 특별히 VIP가 오시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혹시 피곤하시면 뒤편에서 쉬셔도 됩니다만. 말끝을 흐리는 이도현의 속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늙은이는 구석에 숨어 있으라는 뜻이었죠. 박재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상했지만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 리조트 직원 식당에서 박재호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안전요원들이 들어와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야, 오늘 VIP가 온대. 그것도 전직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세계적 CEO래. 우리 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맞아. 근데 오늘 노인네도 근무하잖아. 괜찮을까? 만약 무슨 일 생기면. 걱정 마. 총지배인님이 그 노인은 그냥 장식품으로만 있으라고 지시하셨대. 응급 상황은 우리가 다 처리하기로 했어. 박재호는 밥을 씹는 속도를 늦추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그의 귀에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일부러 그가 들을 수 있게 말하는 것 같았죠. 뜨거운 분노가 가슴속에서 일었지만 박재호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어요.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리조트는 VIP를 맞이할 준비로 완벽하게 정비되었습니다. 박재호는 수영장 한쪽 구석에 배치되었어요. 젊은 안전요원들은 VIP 전용 구역 주변에 포진해 있었죠. 조나단 스콧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리조트 직원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저기 오신다. 자세 바로 하고 미소 지어. 이도현의 지시에 전 직원이 환영 태세를 갖추었어요. 멀리서 조나단 스콧으로 보이는 인물과 그의 가족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재호는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수영장을 살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VIP 전용 구역 옆 일반 수영장에서 한 외국인 아이가 깊은 물에 빠진 것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주변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VIP 구역 근처 젊은 안전요원들은 당황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호는 즉시 행동했어요. 76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그는 수영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단 3초 만에
그는 물속에서 아이를 찾아내 표면으로 끌어올렸어요. 그의 동작은 정확했고 효율적이었죠. 청중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대체 저 할아버지는 누구지? 수영장 가장자리에 아이를 내려놓은 박재호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의 손동작은 수십 년의 경험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과 1분 만에 아이는 의식을 되찾았고 기침과 함께 물을 토해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재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You saved my boy. 박재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에게 이런 일은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어요. 이전까지 그를 무시했던 직원들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조나단 스콧과 그의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박재호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조나단 스콧의 시선이 박재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놀란 표정으로 박재호를 바라보았어요. Excuse me, are you Master Chief Park? 영어로 던진 질문에 박재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호칭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조나단 스콧이 다가오자 이도현이 급히 달려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스콧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례를. 하지만 조나단 스콧은 이도현의 말을 무시하고 박재호 앞에 서서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군인처럼 자세를 똑바로 세우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조나단 스콧입니다. 28회 전 선생님께 특수전 훈련을 받았던 미 해군 소위였습니다. 박재호의 눈이 커졌어요. 기억 속에서 젊은 미 해군 장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기억하네. 너는 내가 가르친 외국인 중에서 가장 끈질긴 학생이었어. 그 말에 조나단 스콧은 환하게 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CEO가 이 늙은 안전요원에게 경례를 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도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젊은 안전요원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 극적인 순간 박재호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씁쓸함이 뒤섞였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추고 담담히 조나단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그의 과거가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박 교관님, 믿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조나단 스콧은 박재호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이도현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노인이 갑자기 세계적인 CEO의 스승이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박 선생님, 이렇게 중요한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비난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오해가 박재호의 잘못인 것처럼 말이죠. 박재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소. 나는 그저 내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의 간결한 대답에 조나단 스콧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도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안전요원이 아닙니다. 박 교관님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지도자이자
전술가이십니다.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교관님 덕분이죠. 조나단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호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젊은 안전요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도연은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스콧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특별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하시는 동안 편안한 대화를 나누시죠. 하지만 조나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박재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관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은사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군요. 이도연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눈짓하며 자리를 비우라고 지시했어요. 조나단과 박재호는 리조트 테라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위치였죠. 교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박재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는 법이지. 나도 이제 76이네.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고 이렇게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조나단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교관님은 여전히 대단하십니다. 아까 수영장에서 아이를 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민첩함과 정확한 판단력. 정말 놀라웠어요. 박재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 습관일 뿐이네. 몸이 기억하는 움직임이지.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호텔 로비에서는 이도연이 긴급하게 직원들을 소집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박재호 선생님을 최대한 존중해 모실 겁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알리세요. 그분은 우리 호텔의 귀중한 자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총지배인님, 박 선생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 건가요? 스콧 회장님이 왜 그렇게 존경하는 거죠? 이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과거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UDT의 전설적인 교관이셨어요. 특히 한미연합 특수부대 훈련에서 미 해군 장교들을 직접 지도하셨죠. 스콧 회장님도 그때 훈련받은 제자 중 하나였던 겁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대단한 분이 우리 호텔 안전요원으로. 이도연은 말을 자르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그분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테라스에서 대화를 나누던 박재호와 조나단은 어느새 과거 훈련 시절의 추억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박재호에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설명했어요. 미 해군을 전역한 후 사업에 뛰어들어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세웠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이야기였죠. 교관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들이 제 사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라는 가르침은 제 회사의 핵심 가치가 되었어요. 박재호는 제자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렇게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때 조나단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행복하신가요? 박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행복이라.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푸대접받는 것이 가끔은 마음의 상처로 남기도 하지. 조나단은 박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교관님, 제게 제안이 있습니다. 제 회사에서 특수전 컨설턴트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세계 특수부대들이 교관님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다시 한번 세상과 나눠주셨으면 해요. 박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조나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제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76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내 나이가 이제... 조나단은 박재호의 말을 끊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관님의 지혜와 경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수영장에서 보여주신 그 순간적인 판단력과 신체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박재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이도연이 테라스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공손함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만 두 분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리조트 최고의 요리사가 특별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재호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리조트 직원들은 박재호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그가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죠. 아이러니한 상황에 박재호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 중에도 조나단은 계속해서 자신의 제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연봉, 혜택, 근무 조건 등 모든 것이 파격적이었어요. 박재호가 망설이고 있을 때 이도연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도 제안이 있습니다. 리조트의 안보 총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존 급여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도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박재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조나단은 빙그레 웃으며 이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제안이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박 교관님의 능력을 더 넓은 세계에서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이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박재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앞에 새로운 인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조나단은 박재호에게 자신의 스위트룸으로 가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동안 리조트 직원들은 복도에 늘어서서 박재호를 새롭게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존경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죠. 특히 그동안 박재호를 무시했던 젊은 안전요원들의 표정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교관님, 이쪽입니다. 조나단이 안내한 스위트룸은 리조트 최고급 객실이었어요. 넓은 창문으로는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조나단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교관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28회 전 한국 해군 특수전 훈련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박재호가 미 해군 장교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 사진들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교관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어요. 박재호는 감회에 젖어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절 그는 UDT 최고의 교관이었어요. 한국 해군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 장교들이 그에게 배우기 위해 찾아왔죠. 이 훈련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교관님께서 가르쳐 주신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라는 원칙이 제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조나단은 계속해서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군사작전 기록물이 나왔어요. 비밀 해제된 문서였죠. 이건... 박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문서는 수십 년 전 그가 지휘했던 비밀 작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북한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에 침투했을 때 박재호가 이끈 UDT 팀이 성공적으로 대응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군사교범에도 실렸습니다. 미 해군 특수전학교에서도 사례 연구로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교관님의 이름은 보안상 가려져 있지만요. 박재호는 묵묵히 문서를 읽어내려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과 결단력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국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조나단은 고개를 저었어요. 교관님, 겸손하시지만 그건 영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셨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리조트 사무실에서는 이도현이 박재호에 대한 정보를 급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군사 관련 사이트를 뒤적이던 그는 점점 더 놀라움에 빠져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 검색 결과에는 한정된 정보만 있었지만 박재호의 이름이 언급된 몇몇 기사와 군사 포럼에는 그를 한국 해군 특수부대의 전설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측 자료에서는 한국의 장인 마스터이라는 별명으로 그를 존경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임무를 무시해 왔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는 서둘러 전화기를 들어 리조트 이사회에 연락을 취했어요. 네, 회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리조트의 박재호 선생님이 알고 보니 국가적 영웅이셨습니다. 스콧 회장도 그분의 제자였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을 적절히 예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스위트룸에서 조나단은 박재호에게 자신의 회사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회사는 전 세계 특수부대와 정부기관, 대기업의 안보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교관님께서 합류하신다면 특수전 훈련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연봉은 연간 50만 달러부터 시작하고 모든 의료 혜택과 주거 비용도 회사에서 제공합니다. 박재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76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내 나이에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조나단은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교관님의 딸과 손자분들도 함께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손자분들의 교육 문제도 최고의 학교에 배치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박재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에게는 부산에 살고 있는 딸과 2명의 손자가 있었어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그에게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죠. 내 손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그의 말에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관님의 경험과 지식은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관님께 빚을 갚고 싶어요.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관님 덕분입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한 태도로 방에 들어왔죠. 실례합니다. 박 선생님, 저희 리조트 회장님께서 내일 아침 식사에 선생님을 초대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으시답니다. 박재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도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조트 전체 보안 시스템 총괄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현재의 5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조나단은 미소를 지으며 이도현을 바라보았어요. 좋은 제안이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박 교관님의 재능이 더 넓은 세계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연은 조나단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어요. 문이 닫히자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군요. 인간이란 참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박재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 가치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무시당하고 인정받은 후에는 갑자기 소중한 사람이 되는 법이야. 밤이 깊어가는 동안 박재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옛 훈장들과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동안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노인에서 다시 존경받는 전문가로 돌아갈 기회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박재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내일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리조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조나단의 제안을 따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76년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큰 결단을 앞두고 박재호는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해운대 백사장을 달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리조트 회장과의 아침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해군 훈장들을 재킷 왼쪽 가슴에 달면서 박재호의 눈빛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반짝였어요. 오랜만이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군인다웠어요. 등이 곧게 펴진 채 어깨를 활짝 펴고 서 있는 모습은 76세의 나이가 무색했죠. 리조트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로비에는 이도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상층 레스토랑으로 안내된 박재호는 리조트 회장 김 회장과 조나단 스콧,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안내받았어요. 모두가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스콧 회장님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리조트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큰 영광입니다. 김 회장의 과장된 환대에 박재호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조나단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 김 회장은 지속적으로 박재호에게 리조트 보안 총책임자 자리를 제안했어요. 연봉은 이전의 7배, 회사 차량 제공, 리조트 내 최고급 숙소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리조트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박재호는 묵묵히 그의 제안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조나단이 말을 꺼냈습니다. 김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 교관님은 지금까지 이 리조트에서 단순한 안전요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 동안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죠. 김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조나단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인물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군요. 박 교관님 같은 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건 큰 실수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 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박재호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지켜보았죠. 그건 저희가 박 선생님의 배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조나단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요.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나 과거 경력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 교관님은 어제 수영장에서 아이를 구하셨을 때도, 그 전에 매일 묵묵히 책임을 다하셨을 때도 같은 분이셨어요. 단지 당신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조나단의 날카로운 지적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박재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모두 고맙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지. 그의 담담한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표정이었어요.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박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내가 바라는 건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모든 직원들이 나이와 배경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환경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이곳에는 나처럼 오랜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의 말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감동받은 듯 했어요. 김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리조트는 모든 직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재호와 조나단은 다시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전망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교관님, 결정은 하셨나요? 조나단의 질문에 박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결정했네. 조나단,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조나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박재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기쁩니다, 교관님.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재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내 능력을 펼칠 때가 왔나 보네. 내 지식과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거야. 소식이 리조트 전체에 퍼지자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박재호를 무시했던 젊은 안전요원들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진우는 용기를 내어 박재호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용서해 주십시오. 박재호는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야.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게. 그들에게는 젊은이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지혜가 있으니까. 진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재호에게 와서 존경과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박재호는 조나단과 함께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살아온 부산의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딸에게 새로운 결정에 대해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박재호의 딸 수지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76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다니. 저희도 곧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갈게요. 박재호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잊혀져 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줄 기회였죠. 리조트를 떠나는 날 모든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박재호를 배웅했습니다. 이도연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박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나이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요. 박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어요. 모두에게 한 가지 말을 남기고 싶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라네. 그렇게 박재호는 조나단과 함께 리조트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가벼웠어요. 그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조나단 스콧의 회사 본사는 웅장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영국식 정원을 연상시키는 입구를 지나 들어서면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방문객을 맞이했어요. 박재호가 이곳에 도착한 지 한 달, 그는 이미 회사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 교관님, 오늘은 펜타곤에서 오신 관계자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특수전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박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한 달간 그는 조나단의 회사에서 특수전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금세 인정받았고 미 국방부와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이 그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죠. 교관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조나단이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 특수전 전략 세미나의 주요 연설자로 교관님을 초청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 지휘관들이 모이는 자리죠. 박재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76세의 나이에 이런 명예로운 초청을 받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내가 과연 그런 자리에서 연설할 수 있을까? 조나단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관님의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전문가보다 값진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 교관님께서 우리 회사에 기여하신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죠. 박재호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해운대 리조트에서 무시당하는 노인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조나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그날 저녁 박재호는 새로 마련된 집에서 화상통화로 딸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은 곧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수진의 말에 박재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요. 아내를 일찍 여인 후 그는 늘 외로움을 느꼈지만 지금은 새로운 목표와 열정으로 채워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단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미나 준비를 위해 박재호는 밤낮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발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극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실전 경험과 교훈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조나단은 그를 돕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했지만 박재호는 대부분의 작업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건 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야. 내가 직접 표현해야 진정성이 있지. 세미나 당일 워싱턴 D.C.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인 군 관계자와 보안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요 연설자로서 박재호는 중앙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그는 청중들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첫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통역사를 통해 전달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청중들은 집중했습니다. 제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때로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박재호는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UDT 시절의 위험한 임무들, 동료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전술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전장에서도 일상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 계급,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그가 최근 리조트에서의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나눌 때 많은 고위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보입니다. 저는 76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이나 외모가 아닌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과 행동에서 온다는 것을요.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재호의 진정성과 지혜는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무대 뒤편에서는 조나단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연설 후 리셉션에서 세계 각국의 군 관계자들이 박재호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지혜와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 중에는 한국 해군 특수전단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박 선배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는 우리 후배들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리셉션 한쪽에서는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재호의 딸 수진과 두 손자가 미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10살 민준이와 8살 지우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야.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박재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수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항상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영웅이셨어요. 이제 세상도 그걸 알게 되었네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박재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D.C.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야 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76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많은 도전과 고난을 겪었죠. 젊은 시절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나이 들어서는 무시와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인내와 신념은 마침내 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재호는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장기 자문 계약을 제안했어요.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역할이었죠. 박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은 우리 특수부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박재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안전요원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내 신념이야. 최선을 다하겠네.
그렇게 박재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딸과 손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매일을 의미 있게 보냈어요. 주중에는 국방부와 조나단의 회사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주말에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손자 민준이는 할아버지를 영웅처럼 따랐어요. 박재호는 민준이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하며 진정한 리더의 자질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민준아, 기억하렴.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아. 자신을 이기고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용기에 있단다. 세월이 흘러 박재호는 78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조나단은 회사 전체가 참여하는 특별한 파티를 열어 그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특수부대 장교들과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해운대 리조트의 이도현과 몇몇 직원들도 초대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리조트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많이 변화했습니다. 연장자 직원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이도현의 말에 박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어요.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조나단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박재호의 스승으로서 멘토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모두에게 그의 가르침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어요. 박 교관님은 우리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과 행동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교관님의 지혜를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파티가 끝난 후 박재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랜 군 생활, 리조트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지금의 존경과 인정까지 그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했어. 박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7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그의 헌신과 지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박재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은 지금 가장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가능하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박재호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결코 시간에 의해 퇴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